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각종 이슈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며 조금씩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 최근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전세 사기는 여전히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넘어 추가 피해를 줄이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최근 시민단체가 스스로 해법을 만들어 들고 나왔습니다. 첫 소식 전세 사기 이슈부터 출발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실련이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앵커 리포트로 전달합니다. 지난 10일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 추가 피해 방지와 연결된 조항은 단 하나입니다. 제4조, 6개월마다 전세 사기 관련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이를 위한 정보 수집 권한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법 제도부터 먼저 개선해야 되고 그 법 제도 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가 돼야지.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면 불황전환 공시 위에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쌓아 올리는 그런 이제 사상 유관인 거죠. 경실련이 가지고 나온 대안은 임차권 설정 등기의 의무화입니다. 주택에 설정된 모든 권리사항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자는 것. 경실련은 현재 주택에 대한 임차권은 부동산 등기부와 임차인 실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 등으로 모두 흩어져 있어 권리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가 적법한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당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이제 이해관계인 임차인들에게 접근성이 쉽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임대차, 특히 전세의 계약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겠다. 등기 의무화로 각종 임차권이 등기부 등본 하나에 모아질 경우 적정 임대차 가격과 권리사항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명확한 예측 가능성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방파제가 된다는 겁니다. 등기부의 거래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 공시하게 돼서 깡통 전세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울림 교수님이 논문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임차권 등기 의무화가 됐더라면 이 집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 집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연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번거로움은 물론 실질적 피해 구제 단계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경매가가 전세 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걸 등기로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임차권 등기 이렇게 공시 방법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 대출제도나 보증제도라든지 뭐 이런 주택 가격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제 온전히 자기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과 좀 다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경실련은 이번 제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모두 참여하는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도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사전 청약은 일반 청약 1, 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과열된 청약 시장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구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영종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입니다. 공급 세대는 모두 440세대로 이 중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세대는 375세대입니다. 당초 내년 6월 입주를 목표로 지난해 4월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건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만 인천 가정 2지구, 경기 파주 운정 3지구, 경북 밀양 등
6곳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아무런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 비상대책위를 꾸린 사전 청약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이 취소되면서 당첨자들이 기다려온 시간과 기회는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사전 청약은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당첨자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권리와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당첨자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택지에 주택을 건설하면 이전의 사전 당첨권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사전 청약 제도를 만들고 이를 독려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청약 제도를 기반으로 한 계약은 단순히 민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국토부는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당첨 지위 유지에 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 비대위는 지난달 당첨자 지위 유지 등 사전 청약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5만 명의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황. 비대위는 윤우덕 국회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받아 다시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상 구간을 달리는 철도는 여러 불편과 피해를 줍니다. 때문에 지하화에 대한 요구가 큰데요. 그만큼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장의 관심사는 어느 노선이 선도 사업에 선정되느냐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제한된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 철도 지하화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기본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서울도 철도 지상 구간이 많은 만큼 여러 자치구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경의선이 지나는 서대문구는 대주민 서명운동을 벌였고 경의선 주변 대학들과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 지하화는 수색에서부터 서울역까지 5.4km 구간을 땅속으로 지하로 가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지상 구간이 한 5만 평 정도 유휴부지가 나오게 됩니다. 건물을 만들어서 또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원선이 지나는 7개 자치구는 최근 추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동대문과 성동, 노원, 도봉구 등입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경원선이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 선정되거나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이제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경원선을 품고 있는 그런 7개 구청장들이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최근에 만났고요. 당연히 지하화가 되면 지상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로 채워지게 되면 상당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지상으로 달리는 철도는 지역을 단절시키는 건 물론 소음과 진동 피해 등 여러 주민 불편을 야기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토론회까지 열 정도로 지하화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지난 2019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제기동 고대암 마을에 변화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작업소 역할을 할 제기동 온뜰에도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앞으로 이루어질 변화 김진중 기자가 전달합니다. 2018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제기 5구역. 제기동 136번지 일대에 고대 암마을이라는 이름이 더해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부터입니다. 하숙촌이 밀집한 고려대학, 주민과 대학, 청년이 함께하는 마을 살리기 사업으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 4일엔 주민들을 위한 공유 공간인 제기동 온뜰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1차
일치되는 여론과 화합된 의견이 우리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도 좋지만 의견이 결정되면 그 의견에 맞게 앞으로 갔을 때 우리 제기동은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미래로 가는데 동대문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133제곱미터 규모로 1층에는 전시 공간인 고 갤러리가, 2층에는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갤러리에선 고려대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많은 이 지역 내 생활 공부를 대여해주고 노인 참여형 주민 굿즈 제작 사업도 진행됩니다. 동대문구는 올 하반기 인근 부지인 제기동 136-24번지에 4층 규모의 주민 사랑방 건물 공사를 진행합니다. 빨래방과 사무실, 루프탑 카페 등 주민 휴식 공간이 조성될 예정으로 건물은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572만 1000명, 지난달 통계청이 공개한 전국의 자영업자 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가 있지만 20, 30대 청년 자영업자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인데요. 노원구에서는 독특한 청년 창업 정책으로 청년 창업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상생까지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현 주민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노원구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청년입니다. 그렇기에 구에서는 청년을 위한 주거, 문화, 복지 정책에 힘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취업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년 사업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노원구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합니다. 바로 직접 임대하여 청년 창업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의 청년 가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청년 가게는 현재 총 15개 점이 운영 중입니다. 이는 모두 노원구청이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과 민간 상가를 직접 임대한 곳입니다.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선정될 경우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임대료와 월세를 지원받으며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생각지도 않았던 창업을 보다 쉽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노원에 많아졌습니다. 청년가게 6호점, 캘리그라피와 모루 인형 제작 등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으로 공방을 운영하게 된 김한결 씨는 청년가게가 아니었다면 창업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창업을 하면서 내 가게라는 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 사실 처음에 진입을 하기가 이제 사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부분이 많았었는데 청년가게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청년가게는 일반 월세 혹은 사업비 지원과 달리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고려하여 창업자가 선정되고 주민 복지를 위한 활동도 연계해서 진행하여 지역 주민의 호응까지 얻고 있습니다. 청년가게 7호점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예빈 씨는 한 달에 한 번 지역 노인분들과 함께 꽃꽂이 클래스를 운영 중입니다. 저는 단순히 저 혼자 돈을 잘 벌고 먹고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같이 공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집에 혼자 계시는 홀몸 어르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분들과 함께 꽃꽂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구에서 직접 관여하는 만큼 세무, 마케팅, 영업 등의 컨설팅이 연계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간을 저희들이 구에서 대여를 하고 실제 그 안에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시면서 영업에 대한 마케팅이나 경험을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머물고 싶은 노원을 만들기 위한 형태로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 2년을 운영한 뒤에는 해당 장소를 인수받거나 장소를 옮겨 창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청년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정책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 다양하게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김수연 주민통신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전기차 화재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충전율 제한에 대한 방안이 빠지면서 지자체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건물에선 충전소 폐쇄로 전기차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관악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전원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출입하는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기차 차주들은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건물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데도 충전하러 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충전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9월 3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때 가서 얘기를 잘 하자. 그때는 저도 다른 팁을 내든지 뭐. 지난 6일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에서 논의되던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다 충전과 화재 발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해당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자체가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센싱을 해서 그거를 그 순간에 제어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몇 % 수준으로 충전을 제어하겠다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충전을 제한하는 충전소가 늘면서 전기차 차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충전기도 실제로 되게 많이 건물에서 많이 꺼놓고 있어요. 이번에 정부의 대책이 산업 보호 측면으로만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전기차 사용자는 한 6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혐오나 차별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없어서 지자체의 뚜렷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장에서의 혼선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김일욱입니다. 희병을 극복한 소녀가 전국 피아노 대회에서 비장애인과 겨뤄 당당히 입상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타고난 천재성과 피나는 노력으로 꿈을 찾아가고 있는 조혜은 양을 김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홀로 아리랑의 구성진 멜로디가 방 안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경쾌한 선율은 마치 새의 날갯짓을 보는 듯합니다.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으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조예은 양. 손가락도 굳어 불편한 몸이지만 피아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보러 갔던 게 있었는데 피아노 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아름답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피아노를 쳤을 때 만약 어울리는 음이 있으면은 그 다른 거를 쳐봐도 음이 똑같다는 비슷하게 들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예은이의 희귀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슬픔과 절망으로 보냈지만 이제는 피아노를 통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매주 찬송가를 한 주에 한 개씩을 배워가지고 특송 시간에 막 연주를 하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제 목사님께 많은 칭찬을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군 하구나. 왜냐면 올해 1월부터 피아노 지도를 받은 예은 양은 또래들이 5년의 배울 과정을 5개월 만에 끝내는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희귀병으로 새끼 손가락 마디가 붙어 피아노 연주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피아노 대회 출전에 3위를 기록하는 등 4번의 전국 대회에서 모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쳐 보니까 들으면 외워버리고 아주 깨끗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도를 나가 보니까 뭐 가르칠 게 없는 거 막 나가는 거예요, 진도를. 그래서 최단기로 진짜 제가 38년 애들 가르쳐 본 중에 최고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더라고요. 예은 양은 중학교를 다니는 대신 홈스쿨링으로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대입 준비를 할 정도로 학업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아노 연주회를 하는 멋진 변호사가 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예은 양의 꿈입니다. 먼저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자녀전화를 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은이가 어른으로 성장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나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애는 불편이 아니라 다름임을 실천하고 있는 천재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통해 꿈과 희망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요즘 도심에서 힐링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서 조성된 걷기 좋은 숲길은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일까요? 도심 5.5km 숲길이 완성되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숲에서 아이들 수업이 한창입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숲에는 어떤 식물과 곤충이 사는지 설명도 듣고 직접 만져도 봅니다. 지금 매미 만져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매미가 눈이 몇 개예요? 2개. 2개 있고 가운데. 인근 대학생들도 숲길 산책에 나섰습니다. 학교 주변에 이런 산책로가 있는 줄 몰랐던 학생들. 전망테크에서 학교 주변도 내려다보며 숲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약간 MZ 세대들이 좀 이런 힐링 컨텐츠를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되게 잘 홍보가 되고 알려지기만 한다면은 커피 하나 사들고 친구들이랑 좀 하고 웃으면서 걸을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숲세권을 내건 중구가 지난 4월 개통한 남산 자락 숲길입니다. 남산의 일부였던 무학봉과 대현산, 금호산, 매봉산 등을 하나의 녹색길로 연결한 겁니다. 총 5.5km 길이의 무장의 숲길로 현재 4.4km가 완료됐습니다. 다른 인공적인 어떤 녹지 이런 거에 반해서 서울 안에서 가장 크게 즐길 수 있는 자연 환경이다 보니까 남산이 가장 중요한 자연 환경이라서 제가 이것을 잇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데크길과 평평하게 다진 흙길로 휠체어나 유모차도 오가기 쉽습니다. 나무가 자란 모양을 살리기 위해 데크길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고 자칫 환경이 훼손될까 꽃과 나무 6만 주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맨발 황토길과 전망대, 치유숲길과 유아숲 체험 공간 등으로 찾는 재미도 살렸습니다. 높은 빌딩과 딱딱한 콘크리트 속에 사는 주민들에게 남산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유 생생하고 좋죠. 엄청 기분도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참 좋아. 너무 감사하고 좋죠. 특히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게 행운이죠. 오늘 10월이면 남산자락 숲길의 마지막 구간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산 둘레길과 서울로 7017과 함께 중구를 가로지르는 동서보행 녹지축이 완성될 것으로 중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